이어서 강효연 예술감독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강효연입니다. 우리 전웅 교수님은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이제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또 제가 주최하는 어떤 세미나라든지 문화예술 학술 세미나에 불러주셔서 이제 한두 번 이제 토론자로 이제 소개가 된 적이 있었었고요. 지금 제가 대구에서 생활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엔 서울에 있었고요. 그 10년 사이에 가장 큰 격차라면 서울은 굉장한 문화예술의 도시가 됐습니다. 반면에 대구는 그대로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글을 받았을 때, 이런 발제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좀 참고하면서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웅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 분권 강화 방안, 지역문화재단의 활성화, 우리 전웅 교수님의 글을 제가 잘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글은 이제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단들이 늘고 있는 상황과 역할의 어떤 강화의 어떤 지점에서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대구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뭐 수성문화재단, 북구문화재단, 이제 대구 내에서도 이제 재단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아마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제 부산문화재단이라든지 대전문화재단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재단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웅 교수님의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글에서 남겨주신 고민 남겨주신 부분, 바로 지방 분권의 관점에서 본 문화 분권이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저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문화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진 해외의 사례로 저는 딱 두 군데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뽕피두 매츠 센터라는 곳인데요. 그리고 다른 곳은 루브르 박물관 랑스를 떠올렸습니다. 파리 동여구에서 이제 고속 열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매츠란 도시는 인구 12만 4천 명으로 우리나라 김천보다 작은 도시입니다. 뭐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지리적으로는 이제 룩셈부르크와 벨기에와 또 이제 근접해 있어서 이제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이제 2010년 5월 뽕피두 센터가 분관처럼 이제 매츠의 센터를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역의 관람객들이 드나드는 이제 명소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뽕피두 매츠 센터는 첫 번째 지방 분권화로 건립된 공공문화 기관입니다. 뽕피두 센터는 지역의 문화와 학문적 선택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하고 함께 협력해서 센터만의 어떤 특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소장품의 재량권을 맡깁니다. 뽕피두 매츠 센터는 뽕피두 센터의 어떤 지국이나 어떤 부속 기관은 아니지만 자매 기관으로서 뽕피두 센터의 어떤 정신 안에서 고민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프랑스의 북쪽에 있는 랑스란 도시에 루브르 미술관 랑스가 만들어졌습니다. 1970년대 이제 석탄 산업으로 호황을 누렸지만 1986년 마지막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률이 6%까지 증가했고, 프랑스 정부는 랑스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루브르 박물관 랑스를 건립하게 됩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요. 그 건축물과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개되는 주요 조각품을 보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 있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파리 주변의 분간을 내지 않고 폐광 도시인 랑스에 지은 이유는 문화의 어떤 민주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랑스의 사례는 분명 문화가 지역에 녹아들 때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집중되는 문화유산을 분산시키고 지역의 사회 경제적 창출을 확장시켜서
지역의 활로를 찾는 어떤 대표적인 예로 저는 두 곳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문화 분권이나 지방 분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중앙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 예술을 지역과 나누고 경제적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 분권의 탄생 배경은 국가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를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 문화 분권은 중앙 정부의 어떤 획일적인 정책에 대한 지역 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지역으로 이 논의를 가져와서 행정적인 지원 기구나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권한과 역할의 분담의 어떤 측면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창조적인 예술 세계를 실천하고 역사화하기에는 지역과 연계해서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은 교수님의 발제문에 삽입된 이제 표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법에 준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미 문화재단에서 시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양새는 갖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제 허점들이 이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법안에 나와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나와 있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체 프로그램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지만 막상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 문화재단이 이제 대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넉넉하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하면 어떤 전문 인력들, 문화예술계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고용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적은 임금으로 고용을 하게 되고 그 인력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능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상당수 하고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차원에서는 거의 행정적인 일들을 우리 이제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을 구비한다, 전문성을 갖춘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의 과정을 거친다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전문화된 기관에서 자신들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그래서 대구, 그러니까 지역문화재단의 어떤 활성화란 측면에서 이런 어떤 인력에 대한 어떤 그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보충이 돼야 되는,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정부에서 내지는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직접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서 문화예술계의 활동을 저지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프랑스의 어떤 지역 문화 사업국 DRAC라고 하는 이런 모델은 사실 중앙 정부와 그 다음에 지방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전국적인 어떤 문화예술계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 지자체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활동 외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도움과 협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어떤 그 예술에 대한 자긍심은 사실 그 국가에서 마련해준 어떤 그 안에서 구조 안에서 이제 그렇게 국민들의 어떤 예술에 대한 향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뒷받침을 하고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뭔가 제대로 된 것을 역사화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고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도 이제 시장님도 바뀌시고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조금 더 제안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 전은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규원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원 교수님께서 지방 문화분권이 뭐 비슷하게 갈 거라고 하는데 저는 새 정부에서 지방 문화분권이 좀 혁신적으로 바라기를 진짜 갈망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독립할 거야 할 때 엄마 아빠가 뭘 보고 독립을 시키겠습니까? 얘가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쓰고 그것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독립을 시키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냥 독립할래 하는 자식을 어떻게 분권을 시키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에 대한 돈, 아까 돈 말씀이 아까 내용이 됐는데 돈을 어떻게 쓰고 그걸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가 돼야지 분권이 됩니다. 특히 아까 저도 그 토론에서 세법 얘기 나온 게 좀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고 왔는데 오히려 국정과제에서 이번 공약 쪽에서 균특회계 투자 규모 및 지역 자율 사업의 비중 확대, 점진적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 이 부분이 굉장히 옳다고 보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한 시도 연구원 한 분이 그래요. 이렇게 돼서 자꾸 이양돼 가지고 지역에 문화 사업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같은 얘기 제가 20년 동안 들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분권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하고 기초단체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광역이 중간에서 이걸 안 돼요. 왜냐하면 광역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게 권력이 돼가지고 지역에 뿌리는 일을 밖에 안 해왔기 때문에 광역이 발전돼야 하는데 그것을 이양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력이 없어진다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광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양되더라도 10억, 예를 들어서 10억 문화부에서 오던 돈이 진짜 포괄 보조로 가더라도 이게 문화예술에 필요하다는 부분을 재단하고 광역 문화 관련자, 전문가 그리고 행정 쪽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20년 동안 지금 못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하니까 너무 좋더라. 재단에서 이 돈을 좀 꼭 써주세요. 이 부분을 그 말이 나오도록 노력을 왜 안 했고 이제부터 그 노력을 광역에서 해서 그 이양된 돈을 문화예산으로 받아서 기초하고 협력해서 같이 가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광역에서 지금 광역단체에서 1년 단위 문화계획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얼마, 모에서 얼마 이걸 어떻게 쓰겠다밖에 없어요. 자기 지역에 1년 예산이 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기초하고 중앙정부 사이에서 광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양된 돈을 문화예산으로 쓰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됐을 땐 분권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노력해야 되고 시도연구원도 제가 만났을 때마다 굉장히 열받는 게 이양하지 마라 이 얘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광역이 뭘 해야 되고 광역재단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 구분을 기초와 다르게 해줘야 되는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에서도 재단이면 다 똑같아 이렇게 돼버려 있어요. 광역재단이 할 일, 기초재단이 할 일을 분명히 해주고 광역재단은 이런 일을 해가지고 기초재단과 협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강력해주고 특히 광역에서 뭐 대구광역시가 되든 경상북도가 되든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이 필요한 부분을 재단이 보여주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감동해서 예산을 끊지 않게 하는 부분에 노력이 없으면 다들 어렵다고 그러죠. 이거 30년 넘게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을 안 했어요. 이제부터 그 일을 해야지 새 정부에서 균형 발전, 지역 분권이라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또한 중앙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가 드락 얘기했는데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회의하는 걸 제가 주무러 봤는데 지자체 사람들이 드락 필요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오히려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보다 훨씬 잘 안다. 단 프랑스 문화부가 할 건 뭐냐면 지방 정부 의원들한테 문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주지 않는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체부도 이양되는 부분과 함께 그 부분을 계속 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광역의 역할이 분권의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문체부도 사실은 좀 바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사실은 매번 시설 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디에 무슨 시설이 간다, 어디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 근데 공연법이나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나오는데 지자체에 몇 개의 박물관을 짓겠다, 공연장 몇 개를 짓는다 있지만 문체부가 국립시설을 10년 동안 어떻게 짓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갑자기 예산을 따려고 그래요. 문체부가 예를 들어서 무용극장 아니면 연극극장 이 부분을 10년 동안 국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느냐. 그 계획 세워야 돼요. 10년, 20년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딸도 갑자기 들고 와서 기재부에 들고 와서 갑자기 국립시설 짓는데 예산 주실래요? 이러지 말고 그걸 공영법의 공영기본계획의 법정계획인데 그 부분 국가시설에 대한 얘기는 법정계획에 항상 빠져 있어요.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건 이제 지역에 대한 얘기, 국가가 해야 될 얘기, 지자체가 해야 될 얘기고, 저 문체부에서도 오셨지만 문해진흥법 관련해가지고 개정에 대한 연구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문해진흥법이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다 헷갈리고 거기 1972년도에 만든 장르들이 그대로 나열돼 있어요. NFT 이런 거 문해진흥법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장르들이 72년도 장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문체부가 정책으로 만들어 놓고 연구한 부분이 빨리 좀 사실은 이번에 국회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법들이 개정됐으면 좋겠다. 많은 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데 관련된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 부분을 문체부와 정부와 국회와 함께 해가지고 빨리 좀 개정했으면 좋겠고, 저는 진짜 지방 분권이 제대로 좀 이번에 좀 자리 잡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진정 바라면서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얘기, 제안 뭐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한 분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토론하실 분. 예, 의원님 토론 제일 좋습니다. 뭐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인사 말씀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또 공직생활 하면서도 자치분권 쪽에 가장 또 많은 그 보직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분권을 떠나서 전체적인 자치분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저런 고민을 합니다. 그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어떻게 보면 둘이 같은 개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미가 같이 갈 수도 있고 상충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자칫,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균형, 국토의 지역 간 균형이 없는 상태에서 똑같이 권한을 다 내려버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문화 쪽은 뭐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화 격차.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 문화에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작년에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째는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문화 복지 차원에서 뭐 똑같게 할 수는 없지만서도 그냥 그 격차를 좀 좁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오히려 두 번째 부분이 앞에가 이제 저 얘기하는 균형 발전 측면이라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분권 측면에서 봤을 때 금방 이제 토론했던 게 어떻게 우리 김기현 박사 말씀하신 그런 부분, 결국은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주게 맡겨놨을 때 오히려 더 창의적인 또 창조적인 문화 창달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의 문화 분권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저도 이제 지역에서도 뭐 부시장도 대구에서 하고 또 도에서 했습니다만은, 지역 간의 굉장히 그 격차와 수준과 열정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김경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재정이 열악한 이런 데 대해서 최소한의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기본 복지 차원에서 레벨을 좀 올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민의 그 기초생활 수급과 마찬가지로 기초 문화 향유 수급이 어느 정도를 국가에서 보장해 줄 것이냐. 그 정도는 보장해 주면서 그럼 지방에 좀 그 문화적인 그런 다양성 창의성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한 24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 획일적으로 뭔가를 다 해줄 수 없다면 똑같이. 그래서 저는 좀 거점별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좀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좀 상당히 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뭐 제가 살고 있는 대구 같으면 공연 쪽이고 부산 같으면 아마 영화 쪽이다, 아니면 저쪽에 이제 광주 쪽 같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아시아 문화예술 중심도시 하면서 콘텐츠 쪽에 가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좀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 거를 지역에 좀 몇 가지 파트나 분야별로 좀 거점되는 그런 문화 분야가 있으면 그 지역에 좀 그 특화시켜서 주변 지역까지 그런 혜택들이 좀 스피드업 돼가지고 문화적인 좀 그런 산업 일자리 경쟁력이 좀 나오도록 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 그게 그러면은 권한도 그 분야와 관련된 권한도 보면 모든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그쪽 지역에 조금 특화된 권한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공약을 만들 때도 고민했던 부분이 좀 그거고 지난해 예산을 담을 때도 전 정부지만 항의 장관으로 계속 해가지고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의 문화재단에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이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좀 종잣돈이라 그럴 거 줘가지고 재단에서 좀 자율적인 역량을 가지고 그 지역에 특화된 좀 이게 문화 산업이라든지 또 그런 일자리 이런 쪽을 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좀 일부 담았습니다. 그 올해 예산에. 그 내년도에도 또 담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의 좀 공약 중에서 그런 지역 문화재단의 좀 역할과 기능을 좀 더 높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문화분권을 좀 가져가자는 게 주요한 그런 또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우리 발제하신 정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방향성은 이 고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역의 자율성은 부여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 자치 부작용 더 문화 격차가 자치단체 간에 커지는 것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그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려야 될 기본적인 문화의 향유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 것이냐. 또 그렇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문화시설과 관련된 시설, 또 뭐 국립도 시립 도립 그런 걸 공공예술단들의 공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 지역에서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일정 부분의 그런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민간 부분하고 같이 또 역할 분담해서 위탁을 하든지 지원해 주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 것인가. 결국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이 돼야지 분권과 또 균등한 문화 수혜가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토론 감사합니다. 예. 예, 발제자 우리 전웅 교수님 간략히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할까요? 1분. 1분요. 감사합니다. 뭐 우리 김성서 의원님께서 사실은 뭐 저의 발제문에 대한 이제 총괄적인 평가 및 여러 가지 이제 뭐 답변까지도 이미 잘 해주신 것 제가 감사드리고요. 강 박사님이나 우리 김규현 박사님께서 해주신 지적 사항에서 제가 느낀 거는 그것입니다. 일단은 토론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말씀 내용을 제가 이제 뭐 그 종합을 한다면 일단은 새로운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차등적이지만 좀 이제 벌어진 어떤 이제 격차를 시정하는 것 또한 새로운 뭐 중앙 정부로서는 이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문화 영역에 있어서는 자율성 확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시면서 특히 이제 문화재단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기현 박사님께서 하셨던 부분들이 기존에 이런 관행을 봤을 적에 광역문화재단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역할이나 기초와 문화재단과의 관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뭐 어줍게 한 말씀 더 얹으면 우리 지방분권을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적에 보충성 원칙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그렇고 우리 강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 영역에 있어가지고 과연 분권, 문화 분권 이런 표현을 썼는데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권,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통 이야기하면 보충성 원칙을 많이 합니다.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우선할 수 있는 여러분 네. 주무시는 분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그 뭐 기초단체가 할 수 있으면 광역이나 또는 광역이 할 수 있으면 뭐 국가가 나서지 마라라고 하는 뭐 이런
거꾸로 보면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이제 그 보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뭐 제가 여쭈면 뭐 대구는 조금 뭐 대구 지역은 저희 강 박사님이나 제가 있는 곳이라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가장 문화재단이 먼저 설립된 곳이고 또 뭐 그 부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할 수 있는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경기문화재단하고 경기도 내에 있는 이제 그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무래도 뭐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쨌든 뭐 조례 제정비 소리 먼저 나오고 경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오듯이 그 과정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향후 한 1년 내지 2년 동안에 어떤 뭐 이제 문화부에서도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는 시사점이 또 뭐 저희 있는 대구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은 되게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되게 수능적입니다. 저항보다는 수능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베드의 어떤 경험들을 지역에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구에서 뭐 유학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학교 직장에 있던 생활 빼고는 10년 빼고는 대구에서만 40년 넘게 살았는데요. 우리 강 박사님 대구 10년 사시고 너무 절망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사시면 그렇게 절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고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문화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공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바뀌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마음속에 있는 우리 양심처럼 있는 부분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정책이라고 주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현실의 이제 상황과 이루어질지 모르겠고요. 그다음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 10초만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작 오늘 이런 데 참여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현재 문화예술계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우리가 애써 안 듣거나 아니면 못 들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하면 조금 그런 그 소통의 기회를 조금 마련해 주시는 어떤 다만 이제 몇 가지 문구만 수정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을 열어주는데 정작 기존에 있는 어떤 그 기성의 어떤 조직, 행정 조직이든 어떻든 간에 그 문 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또 실제로 뭐 그런 부분이 저희는 밖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은 뭐 최근에 유행하는 것처럼 결국은 자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답을 내기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예, 사회와 지금 주제 발표와 이제 토론을 맡아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주제 발표와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